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까지 1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1장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2장에서 저항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 레올로지 교재에서 1장 액체와 고체를 마쳤고 오늘부터 저항으로서의 점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장은 스킨 로션 크림부터 해서 레올로지의 의미와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관찰 시간에 따른 사물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 앞에 산도 흐른다. 이거는 이번에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아마 4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Mountains flowed before the Lord 해가지고요. 신이란 존재는 관찰 시간이 무한대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산, 큰 산도 관찰 시간이 무한대인 존재 앞에서는 액체로서의, 그죠? 관찰 시간이 무한대로 길어지면 액체의 거동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 앞에서는, 즉 관찰 시간이 굉장히 긴 존재 앞에서는 고체인 산도 흐른다, 액체의 거동을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리가 흘렀을 때 유리를 액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죠? 이거는 단기간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는 유리는 고체다라고 해야 되지만 이런 화장품과 관련된 레올로지 공부를 할 때는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의 특성과 고체의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점탄성체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물에 녹을까?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찰 시간에 따른 사물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 액체의 성질은 점성이라고 하고 이거는 흐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흐르기 때문에 빨리 흐르느냐 천천히 흐르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가 그 움직임 관찰의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의 성질은 우리가 탄성이라고 부르고 움직이는 형태는 변형이라고 하고요. 힘을 받을 때 일정한 거리만큼 움직였다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에너지가 빠지게 되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그런 성질을 갖는데 이거는 얼마나 멀리 어느 정도까지 어느 거리까지 이동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관찰하는 물리량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2장에서는 어떤 저항으로서의 점도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먼저 내 친구를 또는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이러한 관점에서 저항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액체의 성질을 정의하는 점도를 수치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학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이번 강의는 전체적으로 어떤 인트로덕션, 소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고 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강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 친구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책 내용 그대로인데,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점을 말할까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조금 죄송합니다. 저자의 예를 드는 것 같다. 제가 쓴 책을 그대로 가급적인 강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요. 좀 키가 크다든지 아니면 말랐다든지 착하다든지 무척 잘생겼다든 등등 이거는 본 내용과는 본 저자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겨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키는 몇 센티미터이고 그죠? 말랐다든지 하는 건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다. 이거는 누구나 서로 인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딴 사람한테 어떤 사람 설명할 때도 이 사람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이렇게 설명하면 그 사람의 계략적인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격이나 외모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여기 제가 무척 잘생겼다. 이거는 정말 누구도 인정을 안 하겠죠. 그죠?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뭐 이 사람 어떻다고 설명할 때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드라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우영우 변호사. 그죠? 변호사가 이제 고래를 생각하면 영감이 번뜩 든다는 그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따왔습니다. 이게 아마 저작권에는 괜찮을 거예요. 요즘 원체 유행하는 거고, 이거는 뭐 썸네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죠?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제가 이거는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영우 변호사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이럴 경우에 뭐 여주인공은 어떻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어떻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죠?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오염된 물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삼국지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삼국지를 예전에는 책으로 읽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만화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70권짜리 만화로 읽는 삼국지 이제 도서출판 범안에서 나온 건데요. 그걸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죠? 거기서 보면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이렇게 나오죠. 제갈량, 그죠? 유비의 책사인 제갈량이 이제 원정을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요. 거기서 보면 병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게 돼요. 근데 그 물을 마시고서 막 굉장히 아프게 되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물이 있을 때 이 물이 오염됐는지를 누군가에 설명할 것인가?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제가 어찌로 보는 삼국지입니다. 이제 제갈량이 군사들과 같이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샘이 있었어요. 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목이 잔뜩 말랐던 병사들이 이렇게 물을 먹는 거죠. 물을 굉장히 먹는 건데 이 물을 먹고서 쓰러지고 그죠? 아프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해요. 굉장히 깨끗한데 실제로 이게 막 독충도 여기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이런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죠? 여기는 삼국지. 그죠? 여기는 58권째 이제 맹에게 저항의 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7종 7금이란 말도 여기서 나왔죠. 그죠? 근데 이거 뭐 삼국지는 패스하기로 하고요. 그죠?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사물, 현상을 설명할 때 그 사람 혹은 그 현상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할 때 뭐 물이 깨끗하다 나쁘다 이렇게 볼 때는 깨끗한데 또 내부에 또 어떤 아까 전에 거기 삼국지에 나오는 물처럼 독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객관적인 척도를 세워가지고 설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척도는 적절한 기준과 목적에 맞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화장품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션과 크림과 스킨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척도를 객관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물의 오염도 관련돼서는 뭐 BOD라든지 COD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물의 오염 정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스킨이나 로션이나 크림 같은 이런 액체에 흐르는 성질,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정량을 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 스킨은 로션보다 몇 배가 잘 흐른다, 또는 A라는 로션은 B라는 로션보다 얼마나 더 잘 흐른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이고 수치화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점도입니다. 점도. 비스코시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게 설명하는데, 예를 들면 물의 점도, 그죠? 물은 이렇게, 저도 이제 물을 마시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부으면 굉장히 쉽게 움직이죠. 이때 물의 점도를 우리가 보통 1이라고 부릅니다. 단위는 뭐 센티퍼전인데 그거는 요 다음에 공부를 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물은 점도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바르는 로션은 얼마일까? 그죠? 로션은 이렇게 부으면 잘 안 흐르잖아요.
그럼 이건 점도는 얼마일까? 보통 우리가 측정해보면 5,000, 6,000, 7,000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걸 넘어서는 범위도 있고 넘어서는 로션도 있고 그보다 더 뭐 3,000, 4,000 나오는 로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충 한 5,000에서 6,000으로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가 잘 흐르고 뭐가 잘 흐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는, 앞에서 키가 얼마다, 몸무게가 얼마다, 물에 오염되는 COD, BOD를 가지고 수치화해서 설명했듯이 물이 흐르는 것도, 액체가 흐르는 것도 얼마나 빨리 흐르느냐, 천천히 흐르느냐를 정량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치가 바로 점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점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도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될까? 그죠?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될까? 기준을 세우면 될까?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저항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예를 들면 액체가 흐르는데 어떤 저항으로서의 의미로서의 점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저항이 뭘까? 저항이 뭘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1장에서 그 레올로즈의 역사적 고찰할 때 훅이라는 사람이 나왔었죠. 그죠? 탄성의 법칙을 규명한 사람이었죠. 훅의 탄성 법칙과 이제 전기 회로에 나선 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뉴턴의 가속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수식으로 나와요. 1차 방정식 y는 ax라는 그 식으로부터 다 이제 정의가 되는데, 이런 법칙을 가지고서 수식에 얽매이지는 말고 단지 저항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훅의 법칙은 스프링이 있어요. 이런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이 있는데 여기다 힘을 가해요. 스프링 끝쪽에다 힘을 가하면 요렇게, 원래 여기 있다가 힘을 가하면 요렇게 당겨지겠죠. 그럼 힘을 가할 때 스프링이 늘어나는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이 x를 스프링 계수 k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내는 식인데요.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이런 식으로 f는 kx라는 식으로 나타나요. 힘을 주면 길이가 늘어나고 요 k는 스프링이 갖는 고유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f는 ma라는 식이 뭐냐면 우리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과정에서 이 그 가속도 법칙을 배우죠. 힘을 주면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면 앞에 무슨 물건이 있을 때 치우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요. 힘을 주면 정지해 있던 것, 즉 속도가 0이던 게 미안합니다. 속도가 0이던 게 움직이잖아요. 속도가 생기잖아요. 그럼 속도가 생기거나 속도가 없어지는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가속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주면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걸 그 뉴턴의 법칙, 가속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힘을 주면 움직인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F라는 힘을 주면 가속도가 생기고 거기 이제 질량이 되는 거죠. F는 ma, 질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량이 커지면 같은 힘을 줘도 무거운 거면 힘을 줄 때 움직이는 속도가 늦잖아요. 그죠? 그 가속도가 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고 가벼운 거를 힘을 주면 빨리 이렇게 탁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V는 RI 한 게 이제 오음의 법칙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기 같은 걸 할 때요. 그 이제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이란 건 뭐냐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전압이란 거 V를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생기게 되고 여기는 또 저항이 있게 되는,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게 흐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그 핸드폰 있잖아요. 이 핸드폰을 충전한다면 충전하려면 여기 충전기가 있고, 그죠? 충전기를 채우려면 전류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여기 콘센트를 해서 꽂죠. 꽂는다는 게 뭐냐 하면 110V나 220V 단자에서 보면 압력차가 생기죠. 그 압력차, 전기적 압력이 뭐냐 하면 바로 전압이에요. 전압. 그 전압이 걸리면 전기적 힘에 의해서 전류를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전류가 간다는 거는 이제 전자의 이동과 반대 방향이니까 편의상 전류가 이렇게 오면 이게 여기 충전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F는 KX, F는 MA, V는 RI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 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서 보면 공통된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IP는 OP 곱하기 R이. 자, 이게 뭐냐? 그죠? 앞에서 나왔던 F, 힘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하는 물리량이에요. 즉, 훅의 법칙에서는 스프링을 당기기 위해서는 목적이잖아요? 당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힘을 줘야 돼요. 힘이, 그리고 인풋이 되는 거예요. 가한 양.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뭐다? 당겨지는 거죠. 당겨지는 거리. 힘이죠. 힘을 주면 당겨지는 거리가 우리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도 뭐 앞에 있는 거 치우려고 하잖아요. 그 치우기 위해서는 힘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힘이란 건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하는 물리량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속도가 생긴다는 건 이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치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돼요. 여기서는 가속도가 원하는 효과가 되고요. V는 뭔가요? 이것도 우리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불을 켜기 위해서 전자도구를 컴퓨터를 켜기 위해서 전압을 가야 되잖아요. 원하는 효과는 뭐죠? 전류를 흐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자기기가 작동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가하는 물리량은 뭐죠? 전압이에요. 전압을 가해야지 이게, 그죠? 전압을 가해야지 전자기기가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F와 V는 다 뭐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서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하는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이걸 인풋이라고 불러요. 인풋. 왜 인풋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위해서는 뭔가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이라고 부릅니다. 인풋.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은 뭐냐면, 제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아웃풋이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K와 A와 L. 즉 우리가 어떤 힘을 주면, 인풋을 가하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원하는 효과가 바로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아웃풋. X, 그러니까 힘을 주면 스프링을 당기려고 하니까 당겨진 거리가 아웃풋이 되고,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에서는 힘을 줘서 치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속도 이게 생겨야 되는 거고, I도 우리가 전자기구를 작동하려면 전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원하는 효과는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웃풋이 바로 원하는 효과다. 그럼 R는 뭐냐? 이게 바로 상관계수라 그래가지고요. 상관계수. 여기서 이제 그 용수철 상수 K, 질량 M, 전기장 R 이런 것들을 R이라고 불러요. 상관계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항은, 인풋은 원하는 효과인 출력항,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 시스템에 투입하는 물리량이 되고요. 이들의 상관계수 R는 출력값, 즉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하고 곱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값이 크면 똑같은 값 인풋을 넣었는데 R이, 그 상관계수가 크면 OP 값이 어떻게 되나요? 원하는 효과가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풋 값을 줬는데 시스템의 상관계수 R이 값이 커지면 원하는 효과를 얻는 게 적어져요. 즉 R이 값, 즉 상관계수 값이 커질수록 인풋에 대비해서 아웃풋이 낮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R이, 즉 시스템에서 이런 상관계수를 저항의 의미로 파악하는 거예요. 상관계수를 저항의 의미로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보고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나 전압, 이걸 우리가 어떤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하기 때문에 이걸 인풋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인풋 값. 그 다음 출력 값은 OP예요. 즉 늘어나는 길이 또는 A, 가속도,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I, 즉 전류가 나와서 우리가 전자기를 작동하기 때문에 요게 출력값이 원하는 효과가 돼요. 원하는 효과. 그죠? 그 다음에 R이 값은 시스템의 고유 성질이 되는 거예요. 즉 이 R이 값이 커지면, 이 R이 값이 커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똑같은 인풋 값을 가는데 OP, 출력값, 원하는 효과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R이 값은 시스템의 고유 성질로서 저항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 저항의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죠? 왜? R이 값이 커지면 원하는 효과 OP 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즉 원하는 효과를 얻는 데 대한 방해, 저항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활이라고 생각합시다. 활. 그러면 활실을 이렇게 당기려고 하는데 당기려면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 활시가 굉장히 두껍고 단단해가지고
선수용 같은 경우 활이 있죠. 양궁할 때요. 그럼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당기기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힘을 주는데 활시가 당겨지는 거리는 작아져요. 그죠? 근데 장난감 화살 같은 경우는 이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저항값, 즉 R이 값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힘을 줄 때 당겨지는 거리는 어떻게 되나? 굉장히 길어지죠. 왜? 요 값이 작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나온 요 상관계수 R이 값이 커진다는 거는 예를 들어 스프링이 R이 값이 크다면 굉장히 스프링이 굵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걸 밀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R이 값이 크다는 건 무거운 거예요, 굉장히. M이 큰 거예요, 질량이. 그래가지고 똑같은 힘을 주는데 잘 안 움직여요. 이런 것처럼 R이 값이 크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OP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인풋, IP 값을 넣을 때, 그죠? 인풋 값을 넣을 때 아웃풋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 시스템의 고유 성질인 R이 상관계수 값은 저항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죠? 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항은 시스템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의 물성치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의 고유한 성질로서 저항값은 동일한 조건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조건이 달라지면 저항값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런 다른 요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이런 시스템의 R이 값이 그 시스템 내부 값이 커지면 동일한 인풋 값을 넣을 때 아웃풋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저항으로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는 KX, F는 MA 이런 다른 식들이 어려우면 F는 MA만 생각해도 돼요. F라는 힘을 줄 때 어떤 걸 그러니까 치운다 생각합시다. 뭔가를 앞에서 방해해야 되는 걸 치울 때, 그죠?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F예요. 근데 F 힘을 줬는데 어떤 거는 빨리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M이 작은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어떤 거는 힘을 주는데 천천히 움직이는 게 있죠. 그건 M이 큰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F는 MA에서 F는 인풋값. 치우려는 인풋, 그죠?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투입하는 물리량이 F가 되고, 원하는 효과는 뭐죠? 움직이는 거, A가 되겠죠. 가속도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정지했던 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치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M은 뭔가요? 상관계수값,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인데, M이 커지면 A가 작아지잖아요. 곱하기니까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이 M 값이 커지면 내가 원하는 효과인 A를 얻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 친구를 누군가 소개할 때 어떤 객관적으로 수치화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점도를 정의할 건데 이걸 객관적으로 점도를 수치화해서 정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점도를 어떤 저항으로서의 의미로서 유도하기 위해서 F는 MA라든지 이런 그 수식을 만들잖아요. 이 1차 방정식 수식에서 과연 그 M, 그 R이 상관계수 값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생각해보면 그건 저항으로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저항으로서 의미를 한번 공부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저항의 의미를 갖는 점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